이 부산항시랑 서컨테이너 부도 2의 6단계 부두에 국산 항만 장비 제작 설치가 본격화됩니다. 국산 하역 장비 생산이 20년 만에 부활해 부산신항의 항만 자동화를 이끌고 있는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동명대 우종균 국제통상물리학과 교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만 관련된 용어들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듣기엔 상당히 좀 낯설고 어려운 게 많습니다. 일단은 항만 하역 장비가 무엇을 얘기하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네, 컨테이너 터미널은 선박을 통해서 컨테이너 화물을 선적하고 하역하는 예. 야드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화물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야드 영역, 그리고 화물이 반출입되는 게이트 영역,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예. 컨테이너 하역 장비는 수출 프로세스, 수입 프로세스, 그리고 환족 프로세스에 따라서 네. 컨테이너를 선적하고 하역하고 이송하는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주요 장비를 좀 살펴보면 예. 암벽에서 선적하고 하역을 하는 것이 이제 컨테이너 크레인이고요. 야드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이동시키고 처리를 하는 것이 이제 트랜스퍼 크레인이고 안벽과 야드 사이를 왔다 갔다 컨테이너를 이송시키는 것이 무인 이송 장비입니다. 무인 이송 장비는 지금 거의 이제 무인이죠. 말 그대로 자동화로 움직이는 것이고 처음에 배가 왔을 때 짐을 내리는 것이 이제 하역 작업이고 또 올린 걸 우리가 선적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컨테이너를 옮기기 위한 장비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크레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싣거나 내리는 자체에도 이제 자동화가 돼 있고 야드에서도 자동이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무인화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더 이제 스마트 항만으로 결국 종국에는 이제 그렇게 가는 과정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대부분 항만 장비가 국산이었는데 그 생산이 재개된 것이 20년 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안 됐던 이유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국산화 사업이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동안 이제 부산신항 2-6단계 터미널에 국산화 장비 도입을 위한 입찰이 2차례나 유찰이 됐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참 모두가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일인데요. 이렇게 부산신항이 국산 하역 장비 도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발주처인 부산항만공사와 그리고 장비를 공급해야 되는 우리 제조업체들 간의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업체들은 인건비나 재료비 등이 굉장히 빨리 상승하고 있어서 부산항만공사가 제시한 그 비용으로 장비를 공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는 항만 시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했으니까 생산 단가가 높고 공급 가격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20년 동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업체들이 저가 공세를 통해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70% 이상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들이 단가를 굉장히 낮게 책정을 하고 국제 시장 가격도 굉장히 낮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치 이 항만 하역 장비 시장이 독과점 시장처럼 어떤 기업도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시장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기업들이 높은 장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항만공사는 장비 도입을 계획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장비 가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장비 업체들은 생산비를 어떻게든지 맞춰야 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제시하고 있는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물량 공세죠. 쉽게 말하면 물량이 받침되고 그러면 가격 낮춘 걸로 하니까 다른 업체들은 사실 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20년 만에 재개하면서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요성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저가 공세를 하면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의 항만 장비 생산 업체들이 생산을 대부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세계 모든 국가의 항만들이 저렴한 중국의 항만 장비를 수입해서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학적인 원칙으로 보면 같은 가격이고 저렴한 가격이고 같은 조건이라면 저렴한 것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산화를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항만 하역 장비를 국산화하고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항만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예. 여러 번 경험을 했지만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항만 하역 장비를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만일입니다. 조치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과 업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항만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일본에서 그런 일이 또 있었잖아요. 몇 년 그렇습니다. 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항만 업체는 중국 업체의 이 독주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예.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제 독과점의 위험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요. 두 번째는 네. 스마트 항만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네. 점입니다. 스마트 항만의 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약 2조 5천억 원 규모였는데요. 예, 예. 앞으로 10년 후에는 22조 원 규모로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엄청나네요. 예상이 됩니다. 예. 또한 여기에 스마트 해운이나 스마트 물류 시장을 포함을 하면 2032년에 48조 원 규모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게 예. 됩니다. 거기다 이제 우리나라도 부산항을 비롯해서 모든 항만을 스마트화해야 되는 필연적인 예.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스마트 항만이나 항만 장비에 예, 예. 대한 기술 개발을 못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어마어마한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필수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계적인 뭐 우리와 앞다퉈 싸우는 그런 항만들도 다 스마트 항만 추세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죠. 전 세계적인 예. 스마트 항만을 만들기 위한 경쟁이고요. 그러니까요. 특히 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해양 조선, 예. 기계, 장비 등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부산이 지금부터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블루오션 시장, 즉 스마트 항만 장비 시장을 예.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알겠습니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신항 국산화 장비 규모가 앞으로 점차 비중을 늘려야 할 텐데 지금 어느 정도로 좀 예. 지금 현재 이제 부산 진해 신항의 국산화 장비 수요는 53대에 불과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발주가 됐으니까 2-6 단계가 완성이 되면 148대까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국산화율이 높아지겠죠. 그렇습니다. 점점 이제 확대가 될 것이고 예. 특히 이제 그 장비의 핵심 기술의 국산화율이 7%에서 87%까지 증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부산신항이 계속 이제 확대를 하고 전국 항만에다가 지속적으로 국산화율이 증가를 하게 되면 예. 저는 이제 최소한 60~70%까지는 확대되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중국과의 또 그 경쟁인데 그렇습니다. 중국에 비해서 우리만의 자생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노력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실 우리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중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뛰어넘는다라는 네.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R&D를 통해서 기술 확보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 국산화 장비를 우리 항만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해외 시장으로 확대하고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서 이런 것을 정책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정책적으로도 많이 도와줘야 되겠죠. 예, 정부에서도.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요. 일단 그런데 이제 하역 장비 국산화 사업에 우리 지역 기업들이 얼마나 또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부산 기업이 발빠르게 좀 뛰어들어야 될 텐데 지금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2-6 단계의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는 이제 한진중공업인데요. 여기에 이제 장비나 뭐 운영 시스템에 관련돼서는 우리 지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예. 부산항만공사는 이번 그 발주를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8,500억 원, 예, 그리고 약 2,300명의 고용 효과가 창출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네. 저는 그것보다 지금 이번에 장비를 개발을 하고 또 제작할 수 있는 이 경험이 앞으로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진출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발전하고 있는 글로벌 스마트 항만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는 그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의 해운 항만 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그 시작이 어쩌면 이제 국산화 과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명대 우종균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